안녕하세요. 건강한 무료채굴사랑 한빠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코어 체인 안에서 코어 코인을 다른 토큰으로 스왑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오늘 나온 공지 빠르게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동안 채굴했던 코인을 출금하기 위해서 2월 6일 오후 5시까지 1차 바인딩을 진행했는데요. 그 이후 날짜가 원래는 5월 15일 오후 5시였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3월 20일 오후 5시까지 1차 때 출금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안에 진행을 한 번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꼭 전파해서 모두 받으실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 출금에 관한 영상은 유튜브에 코어 코인 출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많은 정보들이 나오니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스왑에 대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왑에 대한 개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위해서 메타마스크 지갑을 좀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스왑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전에 이렇게 상단에 보시면 저희가 메인 네트워크가 나오죠. 이것을 눌러보면 이렇게 이더리움 네트워크, 그리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클레이튼, 코어, 그리고 폴리곤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메인넷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메인넷 안에서는 그 안에서 수수료 또는 보상의 개념으로 주 통화가 사용되죠. 그것이 이더리움 메인넷에서는 이더리움, 그리고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는 BNB, 그리고 클레이튼에서는 클레이튼, 폴리곤에서는 매틱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어 코인에서는 코어 코인이죠. 예를 들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좀 눌러볼게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서 기초 통화로 사용되는 것은 이 BNB이고 그 기타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스왑에 대한 것은 같은 메인넷 안에서의 토큰이나 또는 토큰이나 코인 간에 서로 교환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입니다. 보시다시피 메타마스크에서는 이런 스왑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스왑을 누르고 BNB를 제가 다른 토큰으로 스테이블 코인인 BUSD로 변경하겠다 하고 BNB 수량을 입력시켜주면 그에 해당하는 BUSD로 변경이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저희 현재 코어 코인 메인넷에서는 메타마스크에서 스왑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스왑 사이트로 이동해서 스왑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코어 체인에서는 코어가 기초 통화고,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코어 체인 안에 있는 토큰입니다. 요즘 핫한 섀도우 스왑, 그리고 LFG, 그리고 이거는 USDT, BTC가 있네요.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코어 코인을 섀도우 스왑 토큰으로 변경하는 방법, 그리고 다시 코어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소개에 앞서서 굉장히 주의드릴 사항이 있어요. 이 토큰들의 시세 변동은 엄청나게 크고 그 1000여 가지가 넘는 토큰들이 존재하지만 각각의 시세가 존재하고 스캠성 혹은 도망갈 수 있는 토큰도 존재하기 때문에 수익을 늘려보신다거나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요. 변동률 또한 크기 때문에 주의 부탁드립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먼저 최신 버전의 메타마스크는 오른쪽 하단에 브라우저 버튼이 있습니다. 구형 메타마스크의 경우에는 왼쪽 상단의 3선에서 브라우저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 주시고요. 우선 섀도우 스왑 주소를 여기 URL에 적어서 접속해 주도록 할게요. 섀도우 스왑.xyz 이렇게 접속을 해 주시면 이렇게 탈중앙 거래소, 덱스 거래소라고 보통 하죠. 섀도우 스왑에 접속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온 거래소 주소는 제가 더보기란에 좀 적어두도록 할게요. 잠깐 팁을 말씀드리면 매번 접속할 때마다 주소를 입력하시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3점을 눌러서 즐겨찾기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현재는 즐겨찾기에 추가가 되어 있는 상태라 없는데요. 예를 들면 홈 화면에서 이렇게 페이버릿을 누르면 자신이 즐겨찾기 한 주소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 이 섀도우 스왑을 눌러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접속이 되면 이제 거래 탭을 눌러서 섀도우 스왑에 등재된 상장된 토큰과 교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상단에 있는 것이 내 지갑에 어떤 코인이나 토큰을 변경할 거냐,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으로 변경을 할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스왑을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토큰이 지갑에 추가되어 있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메타마스크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 토큰을 추가할까요? 버튼이 나오면서 토큰 추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토큰을 추가해 주시면 제 지갑으로 가보면 하단에 섀도우 토큰이 추가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코어를 섀도우로 변경할 것이냐 수량을 한번 적어 볼게요. 예를 들면 5개를 변경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세로 고침을 누르면 1코어당 약 1.82개의 섀도우 토큰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변동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스왑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스왑 버튼을 눌러주면 5코어가 9.3개의 섀도우 토큰으로 변경된다 라고 나오면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락 버튼을 눌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단에는 스왑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수수료 0.0125개가 표시가 됩니다. 수락을 누르고 스왑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서명란이 뜨고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거래가 제출되고 완료 메시지가 이렇게 떠요. 그 다음에 지갑을 눌러보시면 하단에 이렇게 9.3개 변경된 섀도우 토큰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21개였는데 이것은 이제 곧 사라지죠. 이게 어떤 메타마스크 상의 버그인 것 같습니다. 반영되는데 이렇게 조금 느려요.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스왑이 완료된 거죠. 보통의 경우 코어 코인을 다른 토큰으로 변환할 때는 그 유동성 풀에 해당 토큰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변경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섀도우 토큰을 코어 코인 또는 또 다른 토큰을 코어 코인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예치되어 있는 풀의 코어가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톱니바퀴를 눌러서 하락 허용치를 높게 설정하고 거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스왑 전에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코어 16.8개를 30개로 변환했을 때 30개를 얻을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으면 반대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섀도우 토큰 31개일 때는 코어 코인이 얼마인지를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봄으로써 예치된 풀에 변환하고자 하는 토큰이나 코인이 충분히 있는지 확인이 또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이 섀도우 토큰을 코어 코인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섀도우 토큰 설정해 주시고 코어를 설정해 주시고 스왑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거래가 완료된 것이죠. 지갑으로 눌러보면 이렇게 모두 섀도우 토큰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9로 표시되어 있는데 일시적인 오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스왑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또 다른 스왑 페이지가 있죠. 저희가 알고 있는 예를 들면 이 아이스크림 스왑에서도 코어 체인 메인넷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드를 눌러서 코어 코인을 어떤 토큰으로 변경할 것인지 여기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컨트랙트 주소를 여기 입력함으로써 해당 토큰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왑 사이트 얼마 전에 바이낸스에서 AMA를 진행한 LFG 스왑 마켓도 있네요. 모두 탈중앙화 거래소이고요. 대부분 디자인이 똑같아요. 여기 오른쪽 하단에 트레이드 버튼이 있고 이것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다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톱니바퀴를 눌러서 이렇게 하락 허용치도 설정할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 스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브릿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스왑 카지노라고 하는 이유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스왑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토큰들은 가격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토큰이 상승할 때는 엄청난 이익을 벌 수 있지만 반대로 떨어질 때는 정말 1분, 2분, 3분만 해도 반토막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섀도우 스왑 시세를 잠깐 볼게요. 섀도우 스왑은 처음에 탄생할 때 0.1달러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1.6달러 까지 약 1600%라는 엄청난 가치 상승을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일봉이기 때문에 거의 2주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이렇게 가격이 16배나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토큰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LFG 거래소가 있었죠. LFG의 이 LFG 토큰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하루에만 36.98%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사이트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코어 체인 안에서 어떤 토큰들이 있는지 볼 수 있는 개코 터미널이라는 덱스 거래소 트래커 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중앙 거래소로 따지면 코인마켓캡 같은 곳이죠. 이 안에서 놀라운 건 코어 체인 안에서의 토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내용입니다. 이 토큰의 개수만 해도 약 1000여 가지가 넘는데요. 코어 메인넷이 생긴 기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단 중앙거래소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규모의 거래량이긴 합니다. 약 30억 정도 되고 또 많은 날은 100억 정도 될 때도 있긴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많은 토큰들이 다 시세를 가지고 있고 모두 수합이 가능한 토큰이라는 것이죠. 이 토큰 중에 아이스크림 수합에서 지원하는 토큰, 그리고 이렇게 섀도우 수합에서 지원하는 토큰, 그리고 LFG 수합에서 지원하는 토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주의해야 하는지 다른 토큰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루나젠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많이 들어보셨죠? 코어 체인에서 같이 생태계의 일원으로 함께 한다고 했었던 루나 토큰이죠. 이 토큰 같은 경우에는 코어 홈페이지에도 있을 만큼 뭔가 유망한 프로젝트인가 싶어서 이거는 지금 30분 봉인데요. 이렇게 처음에 상승을 기록하다가 현재는 최고가의 약 10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이 한순간에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토큰을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상장했던 누아라는 토큰의 이름입니다. 자, 이것도 일봉으로 보시면 10분의 1 토막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수합을 잘못했다가 한순간에 다 말아먹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린 토큰은 그나마 정상적인 토큰이에요. 이 도망가는 토큰도 있어요. 요거 하나만 더. 얘는 또 워드 토큰이라고 하는 코어 체인 생태계에서 트위터 활동을 많이 했던 토큰인데요. 무려 0.35달러까지 갔었다가 현재는 0.017달러입니다. 약 30분의 1 토막이 난 것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코어 체인에서 얼마 전에 이 베이비 코어 코인이라고 하면서 또 홍보를 하고 프리세일을 진행했던 코인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텔레그램 사이트도 삭제했고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코인이었어요. 그 아기 그림이 굉장히 있었고 검색하면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현재 이거 보세요. 그 이름 싹 바꿔버리고 텔레그램 주소 접속도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트윗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 버리는 토큰이 있다는 것이죠. NFT를 굉장히 멋지게 만들어 놓고 백서도 있었고 제법 활동도 많이 하고 선전을 많이 한 거죠. 그래 놓고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게 많이 만들어 놓고선 이런 식으로 상장을 시켜 놓고 가격을 쭉 올린 다음에 사람들이 매수를 막 할 거 아니에요. 매수를 막 한 상태에서 자기네들이 베이비 토큰을 한 번에 던져버리고 코어를 챙겨서 도망간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지금 1000개가 넘는 프로젝트니까요. 수합에 대해서 꼭 주의하시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참 익명성에 숨어서 일을 다 저질러 놓고선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정말 무섭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어 코인의 수합에 대해서 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수합은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토큰들은 위험하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합할 때 주의사항, 내가 코어 코인을 다른 토큰으로 변경할 때는 한 번에 잘 되지만 반대의 경우 그 토큰을 다시 코어로 변환하고자 할 때는 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변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하락 수수료를 크게 올려서라도 수합을 해야만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부쩍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저에게 과분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대에 맞도록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 인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